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체육회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마음을 졸여가며 공모 절차가 하루빨리 재개되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반면 공모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의정부시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4년 2월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한 공모에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 지자체 7곳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8월 부지 선정 절차를 미루기로 의결했고 그 이후 1년 넘게 기약 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미뤄지는 절차에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에 불참했던 의정부 지역사회에서는 작지만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계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오석규 경기도 의원은 혹시라도 새로운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공모가 결정된다면 의정부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규격의 컬링장이 자리하고 있는 데다 김민선 등 세계적 수준의 국가대표가 소속된 빙상팀을 운영하는 등 의정부시야말로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최적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의정부시가 대한민국 빙상을 빛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치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의견을 제가 이번에 좀 드리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지금 범시민운동 추진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 양주 지역 사회는 지지부진 길어지는 공모 절차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21만 명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온 양주시. 하지만 만약 공모 자체가 불발된다면 양주 지역 사회가 그동안 쏟아부은 노력과 비용은 허무하게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만약 대릉 선수촌 건축물이 존치되어 국제 스케이트장 이전이 무산될 경우 기존 시민 염원과 준비 현황에 대해 대한체육회에 어떤 건의를 준비 중인지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 등 구체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에 참여한 동두천시 역시 불안감 속에서도 묵묵히 유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립 부지를 마련하고 대회 홍보를 펼치는 등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동두천시. 동두천시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등과 꾸준히 소통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공모 재개 계획 등은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답답하지만 공모가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회 홍보 등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활동을 지속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의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 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경기 북부 지자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7일 포천시 영북면 명성산에서 등산하던 50대 남성이 발을 헛디뎌 추락했습니다. 부상자는 거동이 어려운 상태로 구조돼 소방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기도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오후 1시 33분쯤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부상자는 발목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북부에서 유일하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연천군이 국비 부담 비율 확대 논의에 동참했습니다. 연천군은 내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 지자체와의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범지역 중 연천군을 포함한 6개 군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국비 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해 줄 것을 공동 건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은 내년도 지방비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며 국비 부담 비율이 조정된다면 군 입장에서도 긍정적이기에 다른 지자체들과 뜻을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소각장 타당성 조사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소각장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하루 처리 용량 230톤 규모로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약 2천억 원이 투입되며 의정부시는 오는 13일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관세 폭탄 위기를 넘긴 한국 GM이 최근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2월 15일부터 직영정비소를 전면 폐쇄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노사 임금 협상 과정에서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전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법을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사측이 어겼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 연결해 현재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7일이었죠. 로버트 트림 부사장이 노조의 직영정비 전체를 폐쇄한다는 얘기를 직접 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저희들에게도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사전에 예견됐거나 알려왔던 내용들 없이 7일날 갑자기 저희 LR하고 HR 부문을 맡고 있는 로버트 부사장이 직접 좀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봤더니 본인의 손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본사가 결정을 했다. 그래서 2월 15일자로 전국에 상계에 있는 9개 직영정비사업소를 폐쇄하기로 본사에서 결정했고 12월 말까지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1월부터 2월 15일까지는 이제 미리 입고된 차량들 정리하는 수순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왔었습니다. 네, 이 최근 임금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미리 정해진 결과가 없음을 전제로 고용안전특별위원회를 이어간다고 합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직영서비스센터 문제도 포함된 논의가 아니었나요? 당연히 포함이 된 거고요. 당시에 합의했던 핵심은 결론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자였고 충분히 이 관세 문제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저희 노동조합도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꼭 폐쇄나 이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에 있어서는 노조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이어가자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고용안전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노동조합 측에서 제안한 직영정비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TF도 회사가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실무협의, 본 TF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실무협의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할 거라는 건 저희들도 예상을 미처 못했었습니다. 네, GM은 적자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휴부지와 전국 직영서비스센터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의 이런 GM의 일방적인 그 행태들이 보면 2028년과 저는 무관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한국 시장에서 직영 AS, 직영 서비스를 포기한다는 건 한국 내수 시장을 포기한다는 거하고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이제 회사의 반박은 협력 장비망 300여 개가 넘는 협력 장비망을 활용하면 충분히 소비자들에겐 피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조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리콜이라든가 보증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협력사로 전가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될 기본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극대화는 안전 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GM이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철수를 준비하는 거라면 이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 정부까지 함께 대응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11월 14일이 되면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 운동에 이제 들어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를 교묘하게 회사가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저희는 떨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앵커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역구에 어쨌든 박선우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창원 성산구 의원이신 허성무 의원이라든가 우리 보좌관들하고 소통 채널을 평소에 구축해놨기 때문에 지금 긴밀하게 함께 대응할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박선우 의원께서도 헥터 사장을 직접 만나서 좀 따져 물어보겠다 이런 입장도 전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천 유정복 시장도 지금 민주노총 인천 지역본부와 함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인천의료원 의료진이 정원의 70%에 그치면서 만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인천의료원 의료직 정원 360명 가운데 혈원은 76.7%인 276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간호사의 경우 정원 309명 중 혈원은 228명 뿐이었습니다. 시는 간호대학 졸업 예정자를 선발해 양성하는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 사업을 통해 28명을 충원했지만 여전히 50여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사 수도 역시 서울과 부산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운영 실적도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3.4%였던 병상 가동률은 2023년 48.9%로 급락했다가 지난 9월 말 기준 74.3%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3억 6,900만 원이었던 인천의료원 운영 적자는 지난해 68억 5,100만 원에 이어 올해도 6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유행 기준치의 2배를 넘어섰다며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도내 인플루엔자는 1000명당 22명이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청이 정한 유행 기준 9.1명을 2배 이상 초과한 수치입니다. 도내 7세에서 12세 환자 비율은 81.1명, 1세에서 6세는 49.5명, 13세에서 18세는 31.5명으로 확인돼 어린 연령대에서 높은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63.7%가 접종했으며 어린이는 49.5%가 1회 이상 접종한 상태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환경교육도시 공모에서 인천시와 부천시 등 6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특히 인천시는 지난 2022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기후부는 이번에 지정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전문가 상담과 지자체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 토론회와 국비 예산 확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15개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기후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성과, 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13곳의 지자체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의원들의 공약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의원 개별 누리집에 공약란을 신설하고 제10대 시의원 임기 시작부터 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직접 게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의원 개인 페이지에는 기본 정보 외 공약 관련 항목은 전무했습니다. 이에 지역에서는 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제10대 출범부터 상시 공개하고 시민들이 누리집에서 의원들의 공약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또 공약 공개와 함께 의정활동 데이터 구조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내년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시는 현 해양항공국에서 항공을 제외한 해양항만국으로 변경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후 시는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었습니다. 조례안은 항공 업무를 미래산업국 산하의 항공산업과로 신설해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항공과를 그대로 두고 명칭 역시 해양항공국을 유지하는 대신 수산과는 당초 계획대로 새롭게 들어서는 농수산식품국으로 이전하고 외로움국 신설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